튼튼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 대한 무책임하고 책임지지 않는 안보, 무능한 안보 세력을 대신해서 든든한 안보, 책임지는 안보, 유능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하는 담대한 한반도 비핵 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들 우측에 계신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요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괄로 그냥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대위와 우리 당에서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김진표 선대위원장님, 이종걸 선대위원장님, 진영 선대위원장님, 송영길 총괄본부장님, 윤호중 정책본부장님, 신경민 본부장님, 민홍철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에서 백군기 전 육군대장,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원 전 공군참모총장, 모종화 전 육군인사사령관, 장경욱 기무사령관, 이인태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친범 전 국방부 정보기획부장, 김관호 전 기무사령부 1차장, 김도호 전 공군소장, 우경화 전 해병대 준장,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최준택 국정원 3차장,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이광수 전 공군본부 정보화 기획실장, 박정민 장군, 정석화 장군, 공평원 장군, 윤재갑 제독, 그 외에 몇 분 더 계신데
제가 자료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에서 오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아그레망의 정의용 단장, 이수혁 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 조병재 국민아그레망 부단장, 신봉길 전 대사, 한명재 전 대사,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모두 참석하신 모든 분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제2의 NLL 조작 북풍주 공작과 비열한 색깔론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위한 진짜 안보 세력이 누구인지, 준비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을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담대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된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45년 이 땅에 38선이 생겼습니다. 그 후 분단 극복은 참으로 무거운 우리 국민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학살, 이산, 연자제 같은 불행한 단어들만 남았습니다. 통일을 소원하는 순수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당한 채 70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합니다. 권력 유지에만 몰두합니다. 당연히 북핵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힘들어졌습니다. 적대감이 커지고 통일은 귀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평화도 번영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에게 분단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마저 한반도 남쪽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담대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어떠한 군사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위기 관리와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막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도, 안보도, 경제 성장도 가장 절박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책임 국방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습니다. 첫째,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정보 획득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국가의 헌신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단기 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 5천 명으로 늘려 첨단 정예군을 키우고 일반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 복지, 안장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괴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을 설득해 육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상호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협조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을 발전적으로 개성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저 문재인은 유능한 안보 대통령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통일입니다.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치권만의 통일 논의는 색깔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울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 절박하게 평화를 꿈꾸고 통일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수자원 공동이용으로 임진강, 한탄강 주변의 홍수 피해를 막겠습니다. 산림자원 공동이용으로 솔잎 혹파리로 인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해양자원 공동이용으로 서해안,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곧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응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북 간 협력은 중앙정부에서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가능한 여러 단위에서 남북 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뿐 아니라 지역별, 도시별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사회단체들도 북한과 상응한 영역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 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협력에서의 의회의 역할을 높이겠습니다. 의회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도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겠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총의를 모은다면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국민의 총의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바로 우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경제통일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 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은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87%가 통일이 되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을 새로운 성장 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닙니다.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숨에 8천만 시장이 형성됩니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
높아집니다. 또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더해 동북아시아 영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통합만 이루어지더라도 2017년부터 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매년 5만 개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협력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생각의 넓이가 휴전선을 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야 합니다. 사람의 넓이가 한반도 남쪽을 넘어 북한의 주민들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이념의 넓이가 진보 보수에 갇히지 않고 한반도 번영을 위한 새로운 생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백범 빙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의식이 화해와 협력의 의식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을 오늘 여기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부모님은 6.25 전쟁 중 흥남 철수 때 거제로 피난 오신 실향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때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오늘의 문재인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실향민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금 1세대 실향민들이 계속해서 연로해지고 돌아가시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실향민의 아픔에 둔감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 분이라도 더 실향민의 아픔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후보의 담대한 비핵 평화 부상이었습니다. 자,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는 다음 일정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자 브리핑에 대한 백 브리핑은 우리 서훈 전 차장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45년 이 땅에 38선이 생겼습니다. 그 후 분단 극복은 참으로 무거운 우리 국민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학살, 이산, 연자제 같은 불행한 단어들만 남았습니다. 통일을 소원하는 순수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당한 채 70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합니다. 권력 유지에만 몰두합니다. 당연히 북핵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정민 장군, 정석화 장군, 공평원 장군, 윤재갑 제독, 그 외에 몇 분 더 계신데 제가 자료에 있는 분만 말씀드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에서 오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아그레망의 정의용 단장, 이수혁 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 조병재 국민아그레망 부단장, 신봉길 전 대사, 한명재 전 대사,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모두 참석하신 모든 분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제2의 NLL 조작 북풍주 공작과 비열한 색깔론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위한 진짜 안보 세력이 누구인지, 준비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을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담대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된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 대한 무책임하고 책임지지 않는 안보, 무능한 안보 세력을 대신해서 든든한 안보, 책임지는 안보, 유능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하는 담대한 한반도 비핵 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들 우측에 계신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네, 오늘 그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요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괄로 그냥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대위와 우리 당에서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김진표 선대위원장님, 이종걸 선대위원장님, 진영 선대위원장님, 송영길 총괄본부장님, 윤호중 정책본부장님, 신경민 본부장님, 민홍철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에서 백군기 전 육군대장,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원 전 공군참모총장, 모종화 전 육군인사사령관, 장경욱 기무사령관, 이인태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친범 전 국방부 정보기획부장, 김관호 전 기무사령부 1차장, 김도호 전 공군소장, 우경화 전 해병대 준장,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최준택 국정원 3차장,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이광수 전 공군본부 정보학